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최고의 또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아니다, 너무 지나친 기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이건 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라면 한 봉지에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오늘 가게 갔더니 라면 한 봉지에 2,000원 달라.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이 깜짝 놀라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예.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 그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된 것을 이제 부양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의 그 재난지원금을 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이 많아지면서 네. 예, 상대적으로 이게 물건값, 상품값은 높아진 상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각 정부가 이 뭐 거의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또 확대 재정 정책을 쓰면서 역시 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현재 상황으로서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피우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물가가 또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이 공급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 또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현상. 이게 아주 이상적인 거죠. 이게 이제 정부가 원하는 건데 한마디로 시중에 돈을 풀어서 소비를 늘리고 그에 따라서 생산도 증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예. 근데 이제 소비자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도 살 여력이 있고 또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비싼 가격에도 물건이 잘 팔리니까 이익이 일어나니까 또 기업도 더 많은 또 돈을 벌 수 있겠고 그럼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고성장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예. 이런 건 바람직한 거죠. 예. 소비가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는 네. 예, 그만큼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계의 소득이 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경기가 잘 돌아간다, 경제가 네.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은 정반대의 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물건 살 돈이 부족하니까 소비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예, 그리고 소비가 줄면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원가는 이미 상승해 있는데 가격을 내리면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생산을 또 줄여야 되고요. 그러면 공급을 줄일 테고 경기는 점점 위축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은 이걸 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이게 장기화되면. 예,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된다는 의미의 그 스태그레이션과 물가가 오른다는 그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인데요. 즉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없으니까 물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 원가가 올라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하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둘 다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거기 예.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이제 인플레이션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려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고 있는 국가가 아무래도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뭐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고 그리고 또 1조 9천억 달러 재난 구조금을 또 이 바이든 정부에서 풀 예정이고요. 예. 이번에 그 1조 9천억까지 이제 그 쓰게 되면은 총 5조 6천억 달러를 1년 동안에 지금 쓰는 꼴이 되거든요. 예. 그 금액이 미 연방정부 본 예산이 4조 8천억 정도인데 이거보다도 1조 가까이 이제 많아지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부양책 규모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정도로 너무 과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제 재무장관을 지내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레리 서머스 교수가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 규모 대비 미국의 재정 지출이 2차 세계대전 수준에 육박했다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를 억눌린 수요가 이제 분출할 수 있고 이 미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대폭 완화한 상황을 고려할 때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은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할 정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위험한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예, 지금 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물가의 선행 지표라는 장기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면 당장 이제 우리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물가가 오른다는 건 금리도 오른다는 걸 의미하겠죠. 예. 그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도 오르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서민들한테 절대 좋을 리가 없겠죠. 예. 그 석유나 구리, 철강석, 목재 등 이미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인데 문제는 시중 금리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예. 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채권 시장 기준물인 그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작년 8월 초 0.5%대였는데 현재 이제 1.5% 후반까지 올라갔고 그 1년 전에 0.1%대였던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이달 초에 2008년 이후 최고인 2.5%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아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연준 기준이 2%에 못 미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면 걷잡을 수 없이 물가는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유사한 상황이 1960년대 초 미국의 경기 상황이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때 1960년부터 5년간 그 연평균 1.3% 물가를 유지했었는데 이게 이제 66년부터 3.8%, 70년에는 6.4%, 그리고 74년에는 12%, 80년에는 14%까지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물가가 고속 성장을 해서 예. 인플레이션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고삐가 풀리면 걷잡을 수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되면 당연히 이제 정책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영끌이 뭐 또 B2에서 주식 사신 분들, 비트코인 산 분들, 비트코인 산 분들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네. 금융자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한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가계 이 부채의 부실이 또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 많은 사람은 그래도 별 상관이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이제 아주 거품 빠질 때 엄청난 그 재산 타격을 입는 그런 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미국 정부는 관련해서 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묶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그 채권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시장에는 2023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방침을 명백히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은 통화정책 성명에서 연준은 2% 이상의 고물가를 장기간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재차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인플레가 일어나더라도 금리를 오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돼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도 당분간 금리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장한 인플레이션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텐데 그러면 그렇죠.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강구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경기가 나쁜 상황이고 예.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특히 힘을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심리적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더더욱 많은 그럼 피해가 아주 뭐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지옥 상태로 갈 수도 예. 있겠죠. 예. 뭐 세계 경제의 또 하나의 축인 중국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이번엔 중국은 미국하고 정반대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중국은 금년도 정부 채권 발행 규모도 축소할 예정이고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6% 이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IMF나 세계은행 등 그 중국 안팎의 연구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8 내지 9%보다 낮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낮게 목표치를 설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에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정책이 엇갈리면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경제에는 양쪽의 그 불리한 측면을 계속 우리 경제가 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우리는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중국은 좀 긴축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 예. 인플레이션이 되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돈줄을 좀 막아서 돈의 양을 줄여서 연착륙적으로 가겠다. 이런 뭐 경제 기조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테고, 그렇죠. 예. 미국이 또 이제 저렇게 확대 정책을 펴면은 우리 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애매한 상황이 이제 도래하겠죠. 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위험도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걱정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미국이나 비슷한 상황이라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그 유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농축산물 가격도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부동산 주식 가격이 이제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아지거나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오른 게 아니라 단순히 경기 부양책으로 국가 채무를 늘려서 시중에 돈 푸는 결과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어쩔 수 없이 커지고 있고 그 시중 금리도 상승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가계 부채도 2,000조 가까이 늘어난 상태에서 만약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기준금리를 조금만 높여도 이게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락세로 돌아설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정부는 이 악성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뭐 금리, 재정 정책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그 영향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또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을 좀 진단하고 선제적 조치를 좀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바른경제 인플레이션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